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마라티 반전 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마라TV에서도 뭐 수없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소재, 뭐 장비, 어, 업체들 다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는 2차 전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그동안에 2차 전지에 대한 전망, 수요 전망을 해왔었는데요. 이게 다 틀렸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가파르게 지금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전망치를 대폭 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2030년까지 배터리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LG화학, SK, 뭐 삼성 전부 다 이제 증설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할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 자동차 업체들과의 합작법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와 관련돼서도 역시 소재 업체들이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에코프로, LNF, 최근에 뭐 MK전자, 얼마 전에 또 많이 강조드렸던 이수화학, 그리고 한농화성, 최근에는 나노신소재가 또 급등을 하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 역시 폭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예측이 지금 실패를 했어요. 올해 상반기, 올해 초에 배터리 수요가 244기가와트시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지금 이제 8월 달까지만 나온 거 보니까 무려 330기가와트시가 수요가 됐다는 거죠. 뭐 한 40% 가까이 지금 예측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25년까지만 보더라도 1430기가와트시로 또 대폭 전망을 또 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것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이제 모토쇼 비슷한 지금 모토쇼는 뭘로 하고 있지 않지만은 모토쇼 같은 그런 전시회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람을 할 텐데 거기 보면 어 가솔린으로 만든 차에는 썰렁하고요. 이 전기차에만 사람들이 쫙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동안에는 이제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사실 전기차를 살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조금이 점점점 줄어들고 이제 전기차가 새로운 모델, 전기차 전용 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가격 평가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제네시스 우리가 이제 전기차 우리 코나가 있었고 그리고 어 아이오닉 1이 있었잖아요.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 과거에는 이제 내연기관차가 있었고 전기차가 있었다는 거죠. 코나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오닉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가격이 한 천 몇백만 원 비싸죠. 2천만 원 가까이.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그때는 보조금을 주니까 사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전기차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고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레인지에 있는 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자체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전기차들은 그런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만약에 제네시스 G80이다. 그럼 G80이 있고 이번에 전기차 G80이 나왔죠. 근데 가격이 1,500원 비쌉니다. 2천만 원 가까이 비싸죠. 과연 이걸 살까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수요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아이오닉 5, 뭐 EV6, 뭐 저기 그 화면에 보이시는 이 아우디 이트론 GT 뭐 이런 부분들은 가격도 비싸고 보조금 자체 받지 않습니다. 못 받아요. 근데 워낙 새로운 모델로 잘 나오다 보니까 그 비싼 돈을 주고도 이제 전기차를 사는 시대가 이제는 오기 시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보시고요. 중국을 제외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공급 부족 사태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유럽이라든가 이쪽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어느 정도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이 장비 업체들 지금 이제 소재만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장비 업체들을 왜 또 우리가 계속 저가면서 해야 되느냐? 시장 때문에 좀 밀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 중국 장비 때문에 노스볼트가 배터리 생산 차질을 지금 잇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스볼트가 배터리 이 부품 또는 장비들을 한국산을 추진한다는 거죠. 그럼 노스볼트만 그러겠느냐? 최근에 리비안 실부자도 한국에 방문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많은 이 전기차 업체들이 내재발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 결국에는 다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러브콜 로스볼트로부터 또 상신 EDP 러브콜 좀 받았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한국으로 가자. 예, 노스볼트 중국 대신 한국 장비업체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국산 장비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하고 공급 전망이 이제 최근에 다시 나왔는데요.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올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는데 내년 되면 더 가파른 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아주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됐네요. 앞으로는 이제 많은 차들이 이제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고 25년 이후에는 거의 전기차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이 수요 전망은 더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기차 판매량도 예상을 초과했어요.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85% 급증을 했습니다. 작년에 300만 대였는데 올해 570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글로벌적으로. 그리고 전기차 침투율, 그러니까 차량 판매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이게 4%에서 지금 6.7%, 중국은 9%, 유럽은 이미 13%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또 순수 전기차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한 대당 이제 탑재하는 양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주행 거리를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에코프로라던가 LNF, 코스모 하하, 코스모 신소재와 같은 종목들이 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도 높았는데 그 예상치보다 더 폭발적인 판매량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이제 예상치가 500만 대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70만 대 이상 예상치를 초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합작사가 증가하고 있죠. GM하고 LG가 합작사, 그다음에 포드하고 SK이노베이션이 합작사 설립, 그리고 폭스바겐이 노스버스하고 또 합작사, 현대차는 LG 합작사, 지리자동차는 CATL과 합작사예요. 그리고 2030년까지 이제 기업들이 총 뭐 282조 원 정도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8월 달까지예요. 8월 달까지인데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을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26%입니다. CATL이 27%. 그리고 파나소닉이 완전히 내려왔죠. 14%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한때 점유율 1위를 했었던 파나소닉이 지금 쭉쭉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가 5% 정도 합치면 세계 1위 점유율은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CATL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제외시키고 나면 한국이 압도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뭐 삼성 SDI 같은 경우 또 리비안하고도 또 이제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소재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합작사가 많이 설립이 된다는 건 뭐를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많이 생산을 하겠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LNF, 최근에 이제 LNF 같은 경우 글로벌 투자회사가 또 5천억을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양극재 위주로 현재 많이 상승했습니다. 음극재는 비중이 생산 배터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에서 15% 정도니까 음극재보다는 역시 이제 양극재, 하이니켈에서는 이 양극재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고요. 그와 함께 소재, 또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배터리 개발 방향이 주행거리 그리고 급속 충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올라갈 거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려왔었고, 그래서 우리 이 코스모화학도,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NCMA 방식, 그리고 뭐 코스모 화학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응급제 중에서는 바로 실리콘 응급제를 많이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MK전자, 한솔케미칼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CNT 도전제라고 자꾸 노래를 많이 불러드렸었는데요. CNT 도전제, 양극재의 한솔케미칼인가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노신소재가 있습니다. 3개 기업 정도가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응급제용 CNT 도전제는 나노신소재가 유일하죠. 그래서 최근에 나노신소재도 폭발적인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물량을 쓸어 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나노신소재가 하고 있는 CNT 도전제를 하게 되면 기존의 도전제 카본 블랙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이거 대비해서 5분의 1 정도의 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분의 1만 가지고도 기존과 동일한 효능을 내기 때문에 그 줄여드는 폭만큼 양극재를 더 넣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노신소재까지 급등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주도주는 역시 하이니켈 관련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양극재,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가 최근에 이제 하이니켈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CNT 도전제, 나노 신소재,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수화학, 한농화성, 이런 기업들, 캠트로스, CIS 뭐 이런 기업들 아주 폭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해질 첨가물은 뭡니까? 첨보죠.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뭐라 그랬죠? 삼성 SDI도 주행거리와 충전속도, 거기에 배터리 안전까지 가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 CNT 도전제라는 걸 적용했을 때 효과를 보게 되면 실리콘 응급제 팽창을 억제한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전 영상부터 계속 강조를 드려왔던 부분이죠. 나노신소재. 실리콘 응급제. 이게 문제가 뭐라 그랬죠? 팽창한다. 이거를 억제할 수 있는 게 바로 CNT 도전제입니다. 그동안에 이상하게 나노신소재만 못 갔던 이유가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드디어 폭발하면서 신고가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 테마주들도 요즘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제 리비안 테마주들이 뭐 최근에 에코캡이 주도를 잡고 급등을 했고, 오늘 뭐 코다코라는 업체도 새롭게 또 리비안 관련주를 편입되면서 상한가를 진입을 했고, 또 대우부품도 오늘 또 이렇게 대우부품도 대기업을 통해서 좀 큰 기업을 통해서 리비안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원화성, 그리고 DA 테크놀로지, 대유에이텍, 우신시스템, CCC스틸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습니다. 동국 RNS, 세원, 세원은 근데 비중이 신용 비중이 10%가 넘어가서 좀 부담스럽고요. 센트럴 모텍, 우리 차량 경량화에 필요한 알루미늄 그 센트럴 암이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요것도 최근에 이제 리비안 관련주로 올라왔고, 우리산업홀딩스도 역시 전기차의 최대 수혜주죠. 최근에 이제 그동안에 우리산업 정말 못 갔습니다. 전기차가 성장하면 과거에는 우리 산업이 대장주였어요. 그때 당시에 PTC 히트라고 해가지고 테슬라에 독점 공급했었던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한원 시스템이 뛰어들어서 이제 양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우리산업홀딩스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관련주 남성은 이제 아마존에 이제 알렉사인가요? 요게 이제 뭐 기술 공급했다라고 해서 이제 올라오는 거고, 힘이 좀 없습니다. 삼진 L&D, 삼성 SDI에 공급하는 업체, 상신 EDP, AFW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에다가 우리 비철금속 용급 보스바라고 해요. 버스바라고 하는데요. 이걸 공급하고 있어서 역시 또 리비안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뭐 리비안 픽업 트럭인데요. 뭐 그렇게, 근데 픽업 트럭을 전기차로 만들면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1월 20일에서 24일 내외에
니비안이 상장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죠. 그러면 리비안 테마주를 혹시 사셨던 분들이라면 오래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제가 볼 때 11월 중순에 다 파셔야 돼요. 어. 상장할 때 팔겠다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11월 중순에 고점을 치면서 주가가 다시 또 수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 쪽은 소재 쪽은 뭐 계속 가는 거고 이 하나의 어떤 뭐 말도 안 되는 부품들 조금 공급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가서 버틸 수는 없는 거죠. LNF, 에코프로 이런 애들 종목들과 이런 리비안 테마주는 좀 차원이 다르다. 레벨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최근에 이제 그 종목들 흐름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우리 시크릿 패밀리가 있습니다. 네, 시크릿 패밀리입니다. 네, 시크릿 패밀리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정말 제가 야심차게 만든 겁니다. 텔레그램을 까셔야 되고요. 핸드폰에 이제 어플 있죠. 텔레그램을 까시고 저희 제목 밑에 보면 이렇게 글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거기 보면 저희가 이 접속 링크를 제가 걸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주식을 하는 동안 계속 운영을 할 건데 100% 무료예요. 여기는 여기서 어떤 걸 올려드릴 거냐, 뭐 여기서 추천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종목 추천하고 매도 사인 나가지는 않고요. 어떤 거냐, 실시간 정보, 일단 정보, 뉴스, 중요한 뉴스들이 있죠. 실시간 뉴스. 요즘 뉴스, 쓸데없는 뉴스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엑기스 뉴스. 그리고 그 뉴스에 관련된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여의도 찌라시들 실시간 무료로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 분석이라던가 첫 테마 나올 때 분석해서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 내용들, 제가 이제 정밀하게 기업을 분석해내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좀 자세하게 공부 1일 1주, 1일 1주 혹은 1일 10 하루에 한 종목씩만 공부하자.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는 다른 거 안 봐도 될 만큼 제가 자세하게 분석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 또는 지수를 보면서 반등 목표치가 어디냐, 저점이 어디냐, 또는 고점에도 어딜 것이냐, 어느 정도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예측을 좀 해드릴 거고요. 뭐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설명란 안에 링크가 걸려 있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텔레그램을 반드시 까셔야 되는 거고요. 많이들 참여하시고 주식 정보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뭐 LNF 뭐 이걸 지금 사자라고는 이제 아무래도 못하겠죠.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이제 지금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예측을 초과하는 그런 엄청난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역시 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정이 얕아요. 그러면 조정 맞고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대주전자 재료 뭐 계속 강조드렸지만 뭐 지금 거의 2배 이상 올라와 있고요. 최근에 나노신 소재가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았고,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입지를 크게 들어왔다라는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나노신 소재도 올라왔고, 최근에 이제 이건산업, 이수화학 역시 올라가면서 한번 불기둥을 보여줬고 지금 쉬는 과정인데 아주 적절하게 잘 쉬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수화학은 전고체 배터리 삼성 SDI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동화성은 LG 화학과 전고체 배터리 황화물계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역시 삼성 쪽하고 바로 이제 그 동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올라간 것은 동박이라기보다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올라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죠. 우리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뭐 큰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소재하고 다시 또 장비 투자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정해진 내용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는 지금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반면에 전기차는 계속 수요가 틀리고 있는 거죠. 자꾸 예측치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큰 걱정거리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니비안 관련 종목인 에코캡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보시게 되면요. 이미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여기에서 이제 대장주가 쉬는 사이에 뭐 다른 종목들이 또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언제 꺾이겠느냐 하면 저는 11월 중순 안에 이미 고점을 칠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너무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최근에 뭐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좀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뭐 그러니까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있겠죠. 근데 역시 이제 11월 중반 안에 승부를 보셔야 되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누리호 관련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을 때 뭐 세트레가이라든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에는 이제 팔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왔을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설명란 안에 보시면은요, 시크릿 패밀리 가입할 수 있는 이거는 무료예요. 그냥 링크만 누르시면은 계속 실시간으로 올라온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 상황이라던가 우리가 지수가 안 좋을 때 좀 위험하다 또는 제가 이성 깨지면 일단 지수가 더 빠질 거다라는 어떤 형태들을 차트를 통해서 그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뭐 수급 동향이라던가 오늘 외국인이 또는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급등한 종목들이 왜 급등하는지 그 이유들을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아래 링크하고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